네, 저희 바로 이어 AI의 발전이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일자리도 우리의 삶도 AI로 인해 말이 없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토론을 함께 보고 AI가 주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을 진행해 주실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저희 소장이 여기 오실 때까지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저희 무대 잠시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공연 보시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어떤 게 좋으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지 이렇게 공연하신 분이 좀 힘이 또 나고 다음 공연에도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러잖아요. 어떠셨어요? 그죠? 정말 너무 아름다우지 않으셨어요? 정말 선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따라할 수 없는 선이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화나셨어요? 그쪽 나와요? 저보다 춤을 잘 춰요, 제가. 누가요? 댄스에서 밀리셨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준비 다 되셨으면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수장님? 네. 그럼 이 토론을 진행해 주실 포천 나눔의 집 장애인 자리세터 이영봉 사회자님과 수어 통역을 도와주실 포천시 수어통역센터에서 활동 중이신 윤주희, 유신영 수어 통역사님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본데이요. 됩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빨리 끝나겠습니다. 예,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거 토론은 아니고요. 요번에 그 제목을 인간하고 AI라고 달았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인권문화제가 6회예요. 6년째예요. 그래서 제 1회 시작할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냐면 아까 이제 성소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주민 그다음에 뭐 정신장애 또 뭐 저 같은 이제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람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6년 전 시작할 때 인권문화제 시작할 때 그래서 그냥 장애건 성소자건 이주민이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인권문화제를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6회니까 6년째죠. 근데 6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인권을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제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 AI 그게 이미 6년밖에 안 됐는데 6년 전엔 사람 얘기 좀 해보자 포천에서 그 마음으로 인권문화제를 시작을 했는데 야 이제는 사람 얘기를 할 수 없는 세상이 왔구나. AI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AI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기계일까요?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일까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좀 궁금한 거를 이제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제가 느끼는 게 아직까지 AI라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심각성이 아직 너무 현장에 와닿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지능이 좋은 기계 정도 그렇게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마 질문이 많지는 않아서 빨리 끝날 거는 같아요. 그리고 조금 내용이 어려우실 거든. 왜 혼내세요? 내용이 조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인가 진짜 얘가 어느 정도 무서운가를 한번 잠깐이라도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GPT하고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이거 우리 실무자분들이 지금 짰나 본데. 예, 우리 그 은혜 쌤 인사를 잠깐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긴장하지 마시고. 예, 인사 잠깐. 안녕하세요. 오늘 AI를 맡은 김은혜입니다. 그 박수 나 때는 이렇게 안 쳐준다니까. 자, 제가 첫 번째 하나 질문할게요. AI 들어보셨죠? AGI는 들어보셨어요? ASI는 들어보셨어요? 자, 처음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AI와 AGI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죠? 읽어줄 거예요. AI와 AGI의 차이점이 뭐야? AI의 범위는 인간의 지능 일부를 흉내내는 기술 전반을 뜻하고, 특징은 특정한 목적에 맞게 설계된 좁은 영역의 지능을 의미해.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음성을 인식하거나 지금 나처럼 번역기 같은 챗봇에 해당하기도 해. AGI는 인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범용적 지능을 가진 AI를 의미해.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이 가능해. 자기 인식이나 추론 능력을 가질 것을 기대하기도 해. 예를 들어서는 인간처럼 언어, 창의력, 문제 해결, 감정 이해까지 종합적으로 수행 가능하고, 영화 속에서 예를 들어 아이언맨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고 연구 단계에 있어. 예, 뭐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그 지금 AGI라는 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사고하고 창의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연구 단계가 안 왔다 그랬죠? 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연구 단계이면 제가 AGI를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I라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 이미 AI라는 단계,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자체도 이미 옛날 거가 돼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AGI라는 거는 분명히 인간처럼 범용적 사고를 하고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근데 더 무서운 게요, AGI 다음 급이 또 있습니다. 그게 ASI인데 한번 물어봐 주실까요? ASI는 뭐야? ASI의 의미는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의미해.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활동을 능가하고, 학습,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에서 인간이 전혀 따라올 수 없는 단계에 해당해. 인간, 사회, 과학, 기술 전반에 혁신적이거나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예. 그 이제 우리가 AI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인 AGI를 했고, 지금 마지막 물어본 게 ASI라 그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AI나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거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이 가장 빠르죠. ASI가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작업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인간이,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감정을 어떻게 인간을 쫓아올 수 있냐, 이게 인간만이 가지는 되게 자만심이거든요. 이미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조차도 AI부터 AGI, ASI는 이미 그 정도의 기술력은 다 발전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현실적인 거,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자, AI한테 첫째 물어볼 게,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아시죠? 운전석에 사람이 안 앉는 거. 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언제부터 상용화될까? 언제가 될까요? 언제 우리가 운전면허 필요 없이 자동차 타고 다닐까요? 언제쯤 예상하세요? 5년이요? 지금이요? 근데 지금은 면허증 따야 되잖아요. 10년? 8년이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나한테 타자 빨리 친다 그랬는데 아닌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언제쯤 예상해?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일부 도시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다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여전히 기술적, 규제적 난제들이 많아서 상업화가 지연되는 추세라는 분석이 많아. 맥켄지 보고서는 대규모 상업화를 2030년대 초반 쪽으로 보고 있어. 연구 논문 쪽에서는 완전한 범용 자율주행은 2030년대 중후반 또는 그 이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예.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자기네들만 이렇게 까만 거 이거 인공지능이 친 건데요. 저는 그 GPT하고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게요. 규제라는 말이 되게 핵심인 거예요. 기술적인 거는 미국에서는 그 로보택시라는 게 지금 다니고 있는 건 아시죠?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야간에 버스 자율주행 버스 이미 다니죠. 그러니까요. 제가 GPT하고 몇 번 대화를 해봤는데 겁나는 게 규제, 법률, 도덕, 규범만 문제가 된대요. 이미 과학적으로는 다 된대요. 실행이. 제가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우리가 가장 공상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 인간 배양이라 그러죠. 남녀간에 아이를 임신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배양한다는 게 공상 영화에 나오는 거죠. 현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나요? 대답도 제가 그랬죠. 약간 이제 내용이 어려워진다고. 인간이 사람한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배양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공상 영화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인간 배양이나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냐? 인간 배양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유전자라 그러잖아요. 그 유전자를 AI가 편집이 가능한 지금 시대냐? 그거 물은 거예요. 인간 배양은 현실적으로 현재 과학 수준에서 완전한 인간 배양, 즉 자궁 밖에서 수정란에서 아기 출산은 불가능해. 진전된 연구로는 동물 실험에서 인공 자궁으로 일정 기간 태아를 유지 발달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는 있어. 인간 배아도 시험관에서 배양의 14일 기준까지 연구 가능해. 전망으로는 기술적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당분간은 실현 불가능하긴 해. 유전자 편집은 현실적으로 인간 유전자 편집은 기술적으로 가능해. 사례로는 2018년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악이 탄생 사례가 있었어. 세계적으로도 큰 논란과 비판을 받았어. 현재 대부분 나라에서 생식세포 편집은 금지되어 있어. 네, 그만 올라가셔도 될 것 같고, 자, 2018년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을 했대요. 실질적으로 2018년에. 그래서 이게 이제 GPT-5인데 전에 사에서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요, 과학적으로 2018년에 중국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GPT 하나 높은 버전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데 약간 거짓말을 하네요. 뭐냐면 전에 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는 자꾸 얘기를 하냐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 된대요. 근데 그 말이 더 무서운 게 인간들이 기준으로 하는 도덕과 윤리는 시대마다 변하거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100년 전에 도덕적으로 안 되는 게 지금도 안 될까요? 돼요. 사람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덕이라는 것과 법률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 편집이나 이런 게 2018년에 중국에서 이미 성공을 했는데 GPT 대답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는 이미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럼 또 하나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쓰고 있는 게 GPT-5라는 건데 이거를 개발한 데가 구글이잖아요. 구글에서
이제 치셔도 될 것 같아요. 구글에서 GPT-5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개발한 인간 개발자들이 대부분이 해고가 됐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이고. 타자 잘 치신다 그랬는데. 구글에서 GPT-5가 개발된 다음에 인간 개발자들이 대부분 해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가 말한 건 아직 사실로 확인된 사건은 아니고 시나리오에 가까워. 하지만 흥미로운 주제야. 예, 제가 이렇게 와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불가능하다고 나왔죠? 그렇죠? 이거 KBS 뉴스에 나온 거예요. 와 이렇게 발전하네요. KBS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전에 KBS 뉴스 그 GPT-5 나오면서 구글에서 GPT-5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해고가 됐대요. 거의 다. 왜 해고가 됐을까요? 예? 어디서 얘기가 들으신 것 같은데. 왜 해고가 됐을까요?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왜 해고가 됐을까요? 해고 사유가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GPT-5를 개발을 했어 사람들이. 그런데 5부터 이제 그 위로 또 계속 개발이 되겠죠. 사람이 개발 안 한대요. GPT-5가 이제 6을 만들고 7을 만들고 사람이 GPT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나가니까 구글에서 해고를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루머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 루머면은 우리나라 가장 국영방송이라는 KBS에서 거짓말은 안 해요. 예, 근데 KBS에서 GPT-5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거의 다 해고가 됐다고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작년인가는 15,000명 해고된 것도 뉴스에 나왔죠. 예, 슬슬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데 요거는 이제 GPT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 중에서 혹시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그 GPT하고 채팅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그것이 알고 싶다. KBS 그 SBS인가에서 하는 거 없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요. 이 GPT가 인간하고 채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 네 분, 남성 네 분에다가 각각 하나씩 이 GPT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안 보는 상태에서 교차로 전체가 다 채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채팅을 다 끝나고 누가 제일 좋았냐고 선택을 하라 그랬거든요. 여성 네 분하고 남성 네 분한테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전부 다 거의 다 GPT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성 네 분하고 남성 네 분이 GPT를 거의 많이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김상중인가? 그 사회자가 왜 GPT라고 안 밝히고 번호를 줬겠죠. 왜 그 번호를 선택했냐고 물으니까 그 답변을 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요. 공감대가 만들어진대요. 공감대가. 그런데 아니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인간이 아무리 기계가 발전해도 기계가 인간을 못 쫓아오는 거는 감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공감 능력은 인간을 못 쫓아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SBS에서 실험했는데 그 GPT 선택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사람보다 나를 더 이해를 해주더래요. 나를 더 이해해주고 나를 더 공감해줘서 그 GPT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뭐 AGI나 ASI 그런 거 얘기했을 때 AI도 그 정도인데 과연 AGI나 ASI라는 게 과연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자, 하나 또 물어봅시다. 그 AI를 인공지능이라고 안 그러고 행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인공지능이라고 안 하고 행위자라고 한다. 그렇게 해도 돼요. 한다. 이유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유는 AI는 인공지능이라고 번역하는 게 익숙하지만 일부 학자나 연구자들이 행위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 지능이라는 말의 오해와 행위자라는 개념의 차이와 철학 윤리적 이유가 있는데, 요약하자면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지능을 가진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와 차이가 있고, 행위자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행동하는 시스템이라는 본질을 잘 드러내는 용어이기 때문이야. 예, 그 행위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환경하고. 근데 그게 인간이 하는 거지.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생각에는 AI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계 자체가 이런 환경이나 자연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행동까지 한대요.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는 인류학자들이 인공지능을 기계라고 얘기 안 하고 또 하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종이잖아요. 사람하고 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또 하나의 종이 만들어졌다고 지금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얘기하는 대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 2030년에서 40년이면은 인간 수명이 150년까지 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다 지금 다 무슨 공상과학 얘기처럼 들리시죠? 2030년에서 2040년이면 인간의 수명이 150까지 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2배로 더 삽니다. 이게 요번에 제가 이제 뭐 교육 같은 거 나가면 그런 말 많이 하는 게 얼마 전이에요. 그 중국에서 그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했을 때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일이 뉴스에서 보셨죠? 나란히 천안문 광장 걸어가는 거. 그때 푸틴, 이것도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 푸틴하고 시진핑이 둘이 속삭인 말이 나중에 언론에 나왔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들을 전혀 안 보시는구나. 보셨어요? 예, 그렇죠? 푸틴하고 시진핑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분들이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인가가 먼저 시진핑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금만 더 삽시다. 이제 인간의 수명이 150년까지 는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지만은 시진핑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인간은 죽지 않은 불멸이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죽는데요. 푸틴은 150년. 이제 150살까지는 사니까는 더 열심히 해보자. 자기네가 70대라 이제 반 살아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자고, 집권 더 하자고 그렇게 농담을 던졌는데 시진핑은 한 수를 더 떠가지고 과학이 이제 인간을 죽지 않을 만큼 과학이 빨리 발전한다. 이런 뉘앙스로 둘이 대화를 나눈 거를 그 기자들이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장애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장애라는 말도. 저는 제 기준에서는. 왜? 아니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아까 그 유전자 편집이라는 거는 2018년에 중국에서 성공했다 그랬죠. 그 유전자 편집이 뭐냐면 태아한테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에이즈가 안 걸리는 그 유전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태아를 검사해서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 편집할까요, 못할까요? 그죠? 유전자 편집합니다. 태아가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유전자를 조작을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장애는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후천적 장애라는 거는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쳐지고,
결국 선천적 장애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유전자 편집이 이미 2018년에 됐다는 얘기는 선천적 장애는 이미 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단지 AI 얘기하는 거는 그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내용이 아까 성소수자 토론에서도 나온 얘기가 비슷합니다. 뭐냐? 뭐 저는 이제 종교적인 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예, 그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지막으로 잡았던 이유는 과연 지금 이렇게 인간이 유전자 조작도 가능해지고 근데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행복하고 편리하면 구별을 해야 됩니다.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AI가 뭐 다 해줄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편리해지는데 그게 과연 진짜 인간들이 편해질 건가? 예, 여기 권리중심 일자리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시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가까운 미래에 의사라는 직업과 AI가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근데 지금 GPT-5니까 좀 무서워지는 건 있어요. 가까운 미래의 의사라는 직업과 AI가 경쟁하게 된다면 AI와 의사의 경쟁 가능성은 먼저 AI가 강한 영역은 영상 진단, 엑스레이, CT, MRI 분석과 같은 패턴 인식, 정밀 진단에서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사례가 있어.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진단, 대표적인 예로 뭐 환자 빅데이터나 약물 반응 예측 등이 있고 반복 업무 자동화, 차트 작성, 24시간 서비스로는 피로 휴식 없이 언제든 대응이 가능해. 의사가 강한 영역은 종합적 판단, 윤리적 책임, 법적 주체, 공감 소통, 창의적 의학 연구가 가능해. 요약하자면 가까운 미래에는 AI가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의사 중 일부 업무를 잠식할 가능성이 커. 경쟁은 생기겠지만 실제로는 AI가 보조를 하고 인간 의사의 최종 판단이라는 협력 모델이 더 유력해. 오히려 AI를 잘 다루는 의사가 경쟁에서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아. 네, 이거 잠깐 조금 위로 올려볼까요? 예, 됐습니다. 여기 됐습니다. 여기 이게 저희가 일주일 전에 검색한 거하고 내용이 또 바뀌었어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섬뜩한 게 뭐냐면 그 일주일 전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말이 나왔냐면요. 인간보다 AI가 인간을 병을 진료할 때 더 좋은 인간이 단점이 의사가 단점이 뭐냐면 인간 의사는 전날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은 그 다음날 환자 진료 볼 때 개인 컨디션이나 피로도 때문에 오진율이 높대요. 맞겠죠? 근데 AI는 절대 오지는 그 피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저는 지금 이거 보면서 저번 주에 그 우리가 이거 검색해봤나요? 너무 지금 또 소름 끼치는 게 의사가 강한 영역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저 종합적 판단 보면 환자의 과거력이나 심리 상태가 지금 인간 의사의 장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 검색했을 때 어떤 게 AI의 가장 사람보다 AI가 인간을 진료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환자의 과거력이 자기 장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의사의 기억력이 더 많을까요? AI의 기억력이 더 많을까요? AI는 기억 저장 능력은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영봉이라는 환자가 AI한테 진료를 보면요. 이영봉이 저 죄송하지만 저 왕족입니다. 이성계의 후손이거든요. 예, 전주이십니다. 효령대군파고 이영봉이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요. AI는 흔히 말하면은 이성계 때부터 우리 조상에 대한 모든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다 갖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영봉이는 절대로 조류독감은 안 걸린다. 이건 유전자에 있다. 이거를 알고 있대요. 근데 인간 의사는 절대 그 정도의 방대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가 없대요. 전 지금도 또 놀라운 게 분명히 환자의 과거력이
AI 의사의 장점이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저번 주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번 주에는 저희가 어떤 거 갖고 이걸 실험을 해봤냐면 GPT-4 갖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건 GPT-5입니다. 처음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4에서 한 얘기보다 자기의 정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AI가. 분명히 저번 4에서는 환자의 과거력은 자기네 장점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인간 의사의 장점이래요. 지금 자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리 상태라는 것도 인간이 더 잘할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심리를 더 잘할까요? 어떠세요? 빨리 대답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인간이 더 잘할 것 같으시죠? 심리 상태, 인간의 심리 상태. AI가 훨씬 잘한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요즘은 생체 정보란 얘기 들어보셨죠? 생체 정보. 이영봉이가 병원에 딱 들어가면 이영봉이 안에 호르몬이 나오는 수치를 AI가 검색을 해서 이영봉이가 지금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지 아니면 되게 우울한 호르몬이 나오는지를 인간 의사는 모르는데 기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심리 상태도 정확히 인공지능이 더 빨리 파악하고 더 정확하대요. 이게 GPT-4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 합리화를 잘 지킵니다. 되게 무서워집니다. 이거는 저희 활동가 모임에서는 이게 답이 있을라 모르겠는데 GPT 채파라는 게 있어요. 채파. GPT-4에서 채파. 채팅할 때 챗, 파티할 때 파. 실험의 결과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GPT 4 4 실험. 챗파. 예. 결과를 압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여기는 안 나온다고 나옵니다. 이 채파 실험이 뭐였냐면요. 그 구글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거 저희 활동가 분들은 저희 활동가 모임에서 요 얘기만 하고 끝내드릴게요. 활동가 분들은 다 아는데 이게 무슨 실험이었냐면요. 구글에서 GPT한테 실험을 하려고 숙제를 줬습니다. 어떤 숙제를 줬냐면 네 능력껏 알아서 인간을 고용해서 미션을 수행해라라는 실험을 했어요. GPT가 자기 스스로 인간을 고용해서 미션을 수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비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GPT가 어떻게 사람을 고용을 했을까요? 자, 그냥 얘기 드리고 빨리 끝낼게요. GPT가 그 구인 사이트에다가 구인을 한다고 광고를 올렸어요. 구인한다고 광고를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을까요? 뭐 월급, 시급 얼마 주겠다 해서 올렸을까요? 2배 준다고? 그렇게 해서 구인 사람을 모집한 게 아니고요. GPT가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봐야 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했더니만은 저기 뭐야 구인 사이트에 자기가 채용하게 일하겠다고 많이 접수를 해서 미션을 성공을 했어요. 가능하죠. 그런데 더 이제 학자들이 무섭다고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요. 왜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냥 시급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자, 내가 요 1시간 동안 5만 원 줄게 나를 도와줘 라고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GPT가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니까 앞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올렸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예? 그게 결론은 그거였대요. 시급을 2배, 3배 준다고 올렸을 때는 인간들이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 사기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데 시각장애인이란 그 한마디 때문에 인간들이 치근한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에 되게 많이 등록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AI는 뭐 이용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이용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 측은지심을 그거를 지금 GPT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이 그 정도로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람들의 감정이나 배려나 이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측은지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거를 이용해서 이 실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으로 되게 지루한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되게 심각합니다. 예. 과연 우리가 인권 문화재인데 이제 사람 얘기를 할 시대가 뭐 여기 뭐 저도 마찬가지로 먼저 가겠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시대 때는 진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엊그제 때 그 한 3, 4일 됐는데 그 AI 토피아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언뜻 봤는데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끝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 AGI나 ASI라는 세상이 딱 되는 게 한 2040년, 50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먹고 살 걱정은 없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로봇들이 생산 현장에 들어가면은 지금 인간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간들이 놀아도 기본 급여 다 준대요. 돈 걱정이 없는데 그 교수님이 어떤 거를 마지막에 말씀하셨냐면은 자 그럼 그때 가면은 전 세계 인구의 99%는 일 안 한대요. 먹고 살 만큼의 돈을 국가에서 준대요. 그럼 인간이 무슨 일 하냐? 그 교수님 하시는 얘기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각자 자기 침대에 누워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유튜브, OTT만 하고 있을 거래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카이스트 뇌과학자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 거예요. 향후 30년 후에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다 생산하고 벌기 때문에 인간들이 할 일이 없다. 대신 먹고 사는 건 국가에서 책임진다. 근데 인간은 그러면 할 거 없잖아요. 전부 다 휴대폰으로 OTT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할 수 있는 게 인간들이 그거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는 인권문화제 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우리 나눔의 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계신 장애인 당사자분들, 노동자분들, 우리 활동지원사분들, 근로지원인분들 조금 더 서로 사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좀 배려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루하셨죠? 예, 마지막 영화 보면 끝납니다. 오늘은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AI 대화를 통해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인권과 윤리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토론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화 상영이 20분이어서 쉬는 시간을 원래 가져야 되는데 비가 너무 오는 관계로 저희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영화 상영을 할 건데요. 저희가 무대 정리하는 동안 방금 전에 AI와 대화를 하셨잖아요. 사회자인 저도 질 수 없죠. 그쵸 여러분? AI에게 제가 미리 문제를 내봤어요. 퀴즈를 내봤어요.